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로,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야 지음. 현실 창조의 숨은 변수. 이 우주에서 원인 없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아.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바란다 해도 스스로 그런 삶을 창조해 나갈 원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공허한 꿈에 그칠 수밖에 없지. 마치 하늘에서 뜬금없이 집 한 채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 아무리 원하면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끌려온다고들 하지만 스스로 원인을 읽어내지 않는 한 소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 가령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싶다면 부지런히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이력서를 넣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야 해. 집에 가만히 앉아 텔레비전만 보면서 막연히 취직을 꿈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고전 물리학에서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우주의 모든 사건은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어. 이는 현재의 조건을 정확히 안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피에르 라플라스의 물리적 결정론에 근거한 거였지. 불교에서는 인간의 의지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 대상의 필연적 반응으로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했어. 인간의 의지적 행위를 업이라 부르고 이에 대한 결과인 대상의 필연적 반응을 보라고 부르지. 이처럼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현상은 끝없는 원인과 결과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인과 연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어. 이걸 연기법이라고 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어떤 행위를 해야 하지. 예컨대 취직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이력서를 내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해. 즉 시작과 과정이 원인이 되어서 모든 결과물이 생겨나는 거야. 이와 같은 인과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밀착 통제하고 있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오직 원인이 되는 행동에 따른 결과만을 얻게 돼. 그 중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한 굵직한 인과관계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사소한 인과관계들도 있어. 콩을 심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둬서는 콩이 자라질 않지. 물, 햇빛, 거름 등을 적당히 제공해줘야 콩이 제대로 자랄 수 있어. 심은 콩을 수확한다는 큰 인과는 매 순간 콩을 돌보고 키우는 작은 인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야.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우리에게는 또한 매 순간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게 돼. 그리고 그 선택들이 새로운 원인이 되어 미래를 창조하게 되고, 그래서 정해진 미래란 없다는 거야. 매 순간 내 선택에 의해 그 미래도 변화하게 되기 때문이지.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만이 있을 뿐이야.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려나갈 수 있는 최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원인을 심고 잘 가꾸어서 실제의 결과로 맺어낸 놀라운 창조자들이지. 우리는 이러한 인과 과정을 도외시하고 자신이 상상하는 결과만을 손쉽게 얻으려고 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생각으로만 간절히 원하고 있으면 과연 우주가 소원을 이루어 줄까? 미안하지만 꿈 깨세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신도 만들지 못한단다. 결과는 원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과의 모습이 갖춰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원인을 만들려고 해봐. 왜 이따위로 되는 일이 없는 거야? 하고 백날 신경질을 부려봤자 소용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남 탓하기에 바빠. 자신과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책임을 부인하려고 하지. 이러한 태도는 나 홀로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 신이 되겠노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어.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 인과 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신조차 돕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 맨입으로 현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서 물리적인 환경과 합당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행동을 취해야만 하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금방 결말을 맺는 단기 인과도 있지만 수개월이나 수년이 걸쳐서 작용하는 중기 인과, 그리고 평생 혹은 다음 생까지 연결되는 장기 인과도 존재해. 그리고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출발점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번 생에 겪어야 할 과제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야. 가끔 못마땅한 얼굴로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내 탓입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지. 네, 그렇습니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 뿐. 네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환경 또한 거대한 인과의 결과로 만들어진 카르마야. 설사 악연일지라도 말이야. 우리는 성격, 체형, 외모, 삶에서 겪게 될 사건 등 모든 것들이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돼. 이런 것을 분석하는 학문을 명리학 혹은 천문학이라고 불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 프로그램대로 살아가게 되지. 원래 인과가 그렇기 때문인 탓도 있지만 사람의 무의식 프로그램 또한 이미 정해져 있어. 그걸 벗어난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자신의 프로그램을 넘어서 스스로 삶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모든 시스템 너머에 있는 자. 자기의 미래를 안다고 해도 결국은 겪어야 될 일들은 일어나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걸 피해 나갈 수는 없어.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거나 얻고 싶은 게 있다면 현재 있는 상황에 준해서 창조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카르마는 현실 상황을 만들어낸 인과 그 자체인 거야. 현실 창조의 핵심은 자신의 카르마를 얼마나 잘 해소하느냐, 즉 카르마 해소의 기술이야.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카르마라는 시스템의 정체를 이해하게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하나의 프로그램 속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그 시스템을 넘어 신이 되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지. 네가 너의 자유의지로 프로그램을 다시 선택할 수만 있다면 말이야. 현재 자기 삶의 의미와 인과를 발견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현재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원인이 되어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대부분의 불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의 겁으로부터 비롯되지. 하지만 모든 원인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삶의 관점이 바뀌게 될 거야. 결자해지. 모든 일은 일으킨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야. 가난한 부모님을 탓함으로써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 나의 마음을 제로 포인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마.
탓을 한다는 건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거든. 네 삶의 모든 원인은 너에게 있어. 이 삶은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펼쳐지는 세계이기 때문이야. 또한 실제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 가난을 낱낱이 경험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인과에 의해 펼쳐지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른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마음가짐은 우리 선택의 영역이지. 우리는 늘 현상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을 일으키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야. 현실을 창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네 삶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마음을 먹으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야. 또한 그런 가정에 태어나기로 선택한 주체가 본인임을 인정하고 담담하게 제로 포인트에 머물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질문할 수 있다면 삶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발견하게 될 거야.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진정한 창조라고 할 수 있지. 현실 창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카르마에 의한 문제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점이야. 이러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때때로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식하지 못한 채 심어두었던 원인들이 맺어내는 결과가 숨은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중 어떤 것은 이번 생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결과일 수도 있어.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 그 바람에 상응하는 정신 에너지가 일어나게 돼. 그리고 그 바람이 강렬해질수록 정신 에너지도 우주로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 적절한 창조의 진료를 끌어당기게 되지.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진동시킨 에너지는 현실 창조를 위해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과관계도 함께 끌어당기게 돼. 그래서 현실 창조에 앞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오곤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숨은 변수야. 숨은 변수는 방해물처럼 여겨지기 쉬워. 하지만 그 또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지. 만약 이 방해물의 등장에 분노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결과임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즉시 현실 창조와는 멀어지는 길로 들어서게 될 거야. 다시 시스템의 굴레 속에 갇히게 되는 거지. 기억해. 마음은 항상 제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걸. 마음은 항상 제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걸. 현실 창조 과정에서 매 순간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인과관계를 알아차리고 올바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나는 그것을 현실 리딩이라고 불러. 현실 리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변수를 찾아내어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제로 포인트로 돌아가게 하는 작업이야. 현실 리딩을 통해 숨은 변수를 풀어내면 눈앞에 펼쳐졌던 갈등들은 마법처럼 사라지게 되지. 앞서 현상계는 그것의 진료 혹은 원인이 되는 비현상계로부터 나온다고 말했지. 현실 리딩이란 그 비현상계의 변화를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가능해져. 현실 리딩은 나를 중심으로 가동되는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직관을 통해서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이야. 내 삶에 마법 같은 순간들도 많았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웠던 순간도 있었어. 한 남자를 만나 연애하던 때였어. 그런데 갑자기 그가 운영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매우 힘들어하는 거야. 나는 그저 옆에서 잘 이겨내길 응원해주고 있었었어. 그가 겪어야 하는 힘든 순간이 지금인가 보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루 종일 괴롭히며 나에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 나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기에 선뜻 빌려주기가 쉽지 않았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으니까. 하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 그는 자신의 채무를 계속 나에게 요구했고 난 계속해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어. 나중에 액수를 따져보니 1억 6천만 원이나 되더라고. 결국 내가 그의 채무를 다 갚아준 셈이 되었지. 하지만 그로 인해 나는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됐어. 난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 내 잘못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의 요구에 돈을 대신 갚아줬어야 했으니까. 게다가 그는 나를 사랑한다면서도 나의 괴로움을 외면하고 나의 존재까지 모두 부정했거든. 나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지. 나의 힘든 심경을 어디에 말할 수조차 없었어. 돈은 내가 다 갚아줬는데 그는 남들 앞에서 자신이 잘나서 그런 양 거들먹거리며 살았지. 그런 그에게 의문을 품으면 내게 돌아오는 건 폭력과 엄청난 시달림이었어. 아마 내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을 거야. 난 분노 조절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갖게 된 사람들이 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이해할 수 있었어. 그렇게 생기와 웃음을 잃은 채로 지옥 같은 몇 년을 보냈지. 나는 이 알 수 없는 관계에 대해 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나에게 무슨 의미이며 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수도 없이 질문했지. 물론 나의 사주 스승님은 그 남자를 절대 만나지 말라고 조언하셨지만 난 바보같이 그를 내 운명의 상대라 착각했고 그 상황을 내가 극복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어버리고 그를 만났어. 그리고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 거지. 그런데 신기한 건 사주상으로는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내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야. 나는 누구도 탓할 수 없었어. 내가 결국 선택한 것이었고 시기상으로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지. 돈은 돌려받았냐고? 못 돌려받았지. 그와 잘 헤어지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야 했어.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의 잘못이다. 그가 자신의 짐을 내게 떠넘겨 버린 거니까.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는 그의 잘못만을 탓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 삶의 순간에서 돈을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듯이 모든 것은 돌고 도는 법이기에 내 운명의 여정 속에 존재하는 인과를 다 탓할 순 없는 거니까. 결국 그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내 안에서 놓아주기로 했어. 그는 나에게 큰 피해를 줬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지. 그리고 나에게 강렬한 거대한 시련과 어둠을 체험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로 했어. 힐러로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공감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체험이었으니까. 내 경험담처럼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돼. 그럴 때 넌 아마 현실 창조 비법을 외치겠지. 그리고 그 상황을 잘 해결하려 노력할 거야. 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먼저 이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리딩하는 능력이 필요해. 그 상황은 언뜻 스스로의 산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 내가 그랬듯 모든 게 상대방의 잘못인 것처럼 보이고 나는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 또한 내가 입은 손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 하지만 더 큰 카르마의 측면에서 본다면 달리 보이게 되지. 내가 그에게 빌려준 돈은 결국 누군가에게 줘야 했던 돈일 수도 있어.
오히려 나의 무언가가 원인이 되어 그 사건을 만든 것일 수도 있지. 그럴 때는 내면의 이끌림 따라 더 큰 인과의 숨은 변수를 살펴보아야 해. 내가 이 사건으로 하나 깨닫게 된 게 뭔지 알아? 난 돈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어. 쥐처럼 한 푼 두 푼 알뜰살뜰하게 돈을 잘 모으긴 했지만 돈을 잘 쓰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서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음에도 날 위해선 돈 100만 원 한 번 써본 적이 없었어. 그만큼 돈 쓰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었어. 그랬던 내게 1,000만, 억 단위라니 상상도 못할 액수였지. 써본 적도 없는 돈이 막상 한꺼번에 줄줄 새어나가니까 정말 미칠 것만 같더라고. 내가 실제로 느꼈던 상실감은 상상 그 이상이었지. 이후로 나는 내가 쓰지 않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난 미래를 위해 그냥 주구장창 모으기만 할 뿐, 현재를 위해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돈은 사용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나에게든 타인에게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지. 엄청나게 돈을 잃은 경험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거야. 나의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던 돈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대해 알게 됐으며 그러한 결핍이 거대한 사건으로 다가와 버렸다는 것 또한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내 무의식에 돈에 대한 결핍을 마주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시작했어. 난 나를 올가매던 돈에 관한 관념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고 잃어버린 1억 6천만 원이라는 돈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게 됐어. 삶의 수업료라고나 할까? 물론 이 사건을 훌훌 털어버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해야 했고 억울함과 미움까지도 내려놔야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고요한 제로 상태로 돌아왔을 때서야 나는 완전히 괜찮아질 수 있었어. 모든 것들이 완전한 삶의 여정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내 결핍 하나가 해결되었음에 감사하게 됐지. 그리고 더 큰 용기와 함께 난 또 다른 현실을 새롭게 창조할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어. 나의 내면은 이미 그 상황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 현실 리딩 능력은 숨은 변수로부터 비롯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현실 창조를 이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 현실 리딩은 곧 삶의 통찰이지. 늘 직관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도록 연습해봐. 해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 너의 깊숙한 내면이 그 답을 알려줄 거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